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의 양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 양인은 쥐자자가 양인이 됩니다. 즉 12운성상 가장 세력이 강한 제왕지에 있을 때 이때 양인의 별이 됩니다. 양인의 별은 큰 칼 살생의 인자 프로 자격증. 참고로 양인을 다 나쁘게만 보시는데 양인 악사의 경우에서는 나쁜 결과를 나타내지만 또 선용을 하게 되면 프로나 자격증의 인자로서 나의 삶의 등급을 올려주는 수단도 되는 것이 양인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자를 봤을 때 12운성상 제왕지로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육친상으로 따지면 겁재에 해당합니다. 겁탈할 겁, 재물재. 뭔가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존재니 굉장히 안 좋은 별로 육친상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경합에서 내가 힘을 써서 이길 수 있는 별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겁재입니다. 즉 내가 뺏기기도 하지만 뺏어올 수 있는 힘이 바로 겁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쥐자자라는 것이 팔자내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있다면 팔자내에 쥐자자가 있다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에 있는 조건과 만약 월에 있는 조건이라면 이 좌오묘유는 그 자체로 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양인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양인격에 관한 내용은 한번 참조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에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임술일날 태어났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축이 공망에 들어가므로 이 양인격의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자축이 공망이니 뭔가 비어 있어서 시급히 메꾸는 동작이 발생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메우는 동작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손발이 가는 번거로움을 거치지만 그래도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공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팔자에 만약에 없다면 나는 양인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라는 것이 되죠. 따라서 그 양인이 들어왔을 때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 맞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운에서 왔을 때 팔자내에 없는 사람들이 운에서 왔을 때의 양인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팔자내에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가 양인을 열심히 썼다. 앞에서는 설명을 안 해드렸죠. 그러면 나중에 이 자를 충하는 오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깨어지기 전의 작용은 또 뭐가 있겠죠? 형의 작용이 있겠죠. 묘가 와서 즉 뭔가 손모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쥐자자에서 다른 천간들의 12운성 즉 세력을 한번 관찰해 본다면 자, 갑은 식신의 별이 됩니다. 목욕도화. 뭔가 이미 자를 봤을 때는 뭔가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뭔가 식신의 기운으로서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또 시선 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을을 봤을 때는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의 별은 병지, 즉 역마, 즉 이터에서는 내 이 을을 키울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뜻이 강한 것이 병지자, 역마의 뜻인 을이 됩니다. 즉 세력이 굉장히 이터에서는 위축된 상태, 특히 음간이니까 더더욱이 위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은 뭡니까? 편재의 별이 되죠. 편재의 별은 태지, 제살에 되니 그 세력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정은 절지에 드니 완전히 그 기운이 죄송합니다. 그 기운이 끊어져 버린 상태로서 그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는 나에게 편관의 별이 되는데 태지, 제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태지가 되고 나에 맞는
정관의 별은 어떻게 돼요? 절지, 완전히 끊어져서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절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에게 인성, 편인성이죠. 편인은 4, 6해살이 드니 편인성 또한 뭔가 세력이 굉장히 위축되어서 쓰기 어려운 상태가 바로 쥐자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 됩니다. 정인의 별이 장생을 하니 뭔가 새로운 것이 톡 솟아오르는, 즉 한겨울에 우리가 인이 해에서 장생을 하죠. 그때가 뭡니까? 겨울이지만 뭔가 순이 갑자기 탁 새로이 나오는 상태가 바로 지살이라는 것입니까? 지살이라는 것입니다. 즉 장생의 효과라는 거죠. 따라서 뭔가 내가 기존에 해오던 것들 외에 뭔가 새로운 학문을 접한다든지 새로운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게 이미 자를 봤을 때의 양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겁재, 걸록, 록에 드니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내가 경쟁 구도, 경합 구도의 상황에서 이것을 취해야 되니 그만큼 더더욱이 노력이 가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의 양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앉아있는 별이 강하니, 연구 학문의 별이 강하니 더더욱이 자격증이라든지 라이센스 인자로서는 더 잘 작동시켜서 내 것으로 습득하는 기술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양인이 띠별로도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옷을 띠는 자자를 봐니, 쥐자자를 보니 제살, 수옥살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감옥에 갇힌 상태로 내가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니 뭔가 머리를 써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돌이라든지 임기응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정신으로서 이 양인의 별을 쓰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운에서 왔다면 그렇게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묘미띠에서는 동생의 왕지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살, 도화살이니 뭔가 시선, 이목 집중, 시선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서 이 양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내가 재라든지 우리가 12운성상 재관은 쓰기가 힘들죠. 그것이 재관은 쓰기가 힘들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시선을 집중받음으로 소모 지출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 인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 인기를 얻은 후에 실제로는 명예라든지 또는 돈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로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단계,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미 자를 봤을 때 해묘미띠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진띠의 경우에는 장성살에 해당합니다. 즉 내가 장군으로서 성을 함락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는 장군 핵심 멤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자진띠에서 양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무조건 다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써먹었다면 부러지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형의 요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사유축띠의 경우에는 육해살에 해당합니다. 즉 나의 형님뻘 되는 것의 장군을 만났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저승사자와 만난 것과 같아서 까불면 이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쉽게 말해서 참고 견디고 이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유축띠의 이 양인의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의 경우 양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